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물 백신 개발과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상당수가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이 악화하고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2명 이외의 다른 금통위원들은 경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재정 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연준의 통화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로 SK이노베이션은 민간 기업의 지적 재산권 분쟁에 공권력이 이례적으로 개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부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주도한 가운데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중 기록했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도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더불어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렸다시피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편 이번 주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국제유가 폭등으로 시장 우려가 깊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에 힘입어서 시장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1% 상승한 2062.33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6,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0.13% 하락한 79,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1% 가까운 상승 속에서 327,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0.29% 상승한 17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7% 급등 속에서 315,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9% 상승한 644.28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52,100원에, 펄어비스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92,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오늘 1% 넘는 상승 속에서 37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HLB도 오늘 2% 넘는 상승으로 47,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코스피 지수 연일 상승 흐름 보여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오늘도 최근에 어떤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역시 잘 버텼다, 그 정도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골고루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인데요. 역시 관건은 코스피가 될 그럴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결국은 좋은 흐름이 나와야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도 코스피가 극적으로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장중의 흐름은 조금 약간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좋았었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런 모습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흐름은 무난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보합권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무난한 흐름이다라고 총평을 해주신 만큼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인 시장 흐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시황도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발생 소식에 의해서 관련된 관련주들도 뜨겁게 좀 시장을 달군 상황인데요. 자, 봉철 선생님, 양시장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시황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상승 양곡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좋지 못한 흐름으로 출발했는데 역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결과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좀 재밌는 게 장이 3시 30분에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들이 결과가 집계가 되면서 조금 반등했습니다. 조금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인위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상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초반에 그 약했었던 흐름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그 반등을 이뤄냈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그래도 상승한 게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의미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조금 그 시간이 쫓기는 듯한 그런 흐름이에요. 급하다는 것이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 그리고 오늘 마감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죠. 억지로 어떤 만드는 듯한 그런 흐름인데요. 가끔 이런 흐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아주 좋을 때는 지수가 하루 정도, 또 며칠 정도 하락해도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하락하는 거에도 상당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한 어떤 지수의 수준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꺾이면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그럴 걱정이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건 역시 계속해서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모습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닥도 결국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오늘 장 초반에 약했었는데요.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하면서 역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코스피가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 그리고 해외 증시, 대형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형주가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뭐 대형주가 큰 역할을 했나 그러는데요. 대형주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가 강했어요. 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코스닥이 오늘도 바이오가 강했는데요. 오늘은 강할 수밖에 없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이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연관이 없는 종목들도 움직였어요. 바이오 쪽에 어떤 뭐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오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역시 바이오가 움직이면 코스닥은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 면에서 뭐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또 바이오의 대형주들이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바이오의 흐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수의 흐름도 그런 영향으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확실한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아무 바이오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움직일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의 흐름이 추세적으로는 끝났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수급, 해외 증시, 그리고 대형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죠. 뭐 시장이 가는데 수급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어요. 초반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지수가 같이 하락했죠. 물론 초반에 해외 증시가 좋지 못했어요. 미국 선물이 상당히 약했었죠. 그러면서 같이 약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 반 이후부터 다시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를 하는 흐름, 선물 옵션 쪽에서 약간 흐름이 나왔었죠. 선물은 9시 반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쭉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중간에 등락이 나왔을 때 지수의 등락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역시 지수에 영향을 미친 건 선물의 수급,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관은 지금 지수의 어떤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기금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한 구간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연기금이 계속 매수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선물 쪽에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인다고 하면 결국은 한국 시장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약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선물 쪽에서 약한 흐름에서 다시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같이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같이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충분히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주가 오늘 하락했죠. 결과적으로는 하락했는데요. 분봉을 보면은 장 초반에 약했다가 반등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그대로 연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약한 흐름 속에서도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역시 하락을 방어하는,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약간 도와주는 역할 정도지 이제 큰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업종이 다 약했어요.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4개 업종이 약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전통적인 4대 업종이 약하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했고요. 또 통신, 전기가스가 강했어요. 통신, 전기가스가 강하면은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거꾸로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결국은 반등했다는 게 포인트죠. 결국은 바이오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떤 시장을 조금 반등시키는 그러면서 이 지수를 끌고 가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인 그 정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업종의 흐름과는 지수의 결과가 좀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코스닥은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런 흐름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장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테마주들이 최근에 흐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수가 호재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한 변수가 발생을 해서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철강, 또 뭐 비금속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어떤 그 활력을 불어넣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이오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든 것이죠. 코스닥은 바이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이오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관없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테마주들은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또 업종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은 그래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반에는 흐름이 굉장히 약했었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만 그동안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었으면은 다시 초반부터 좀 강할 수가 있었는데요. 초반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 선물이 0.2% 정도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게 초반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었죠. 9시 반까지는 지수가 상당히 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역시 선물 쪽에서 미국 선물 쪽에서 또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선물 옵션 쪽에서 흐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수의 반등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중국이 오늘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흐름을 좀 약하게 만드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중국 시장의 영향이 다행히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역시 최근에 시장을 만들었던 게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급 쪽으로 쭉 좋게 나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매수하는 쪽에서는 좋은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많이 끌어올려놔야지 정리를 했을 때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이 기관의 코스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나오는 상태고요. 다만 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해외 증시가 좋다고 하면은 반등을 시키는데도 힘이 덜 들거든요. 그런데 해외 증시가 약하면 그만큼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 하락했는데요. 원인이 결국은 원유와 연관된 그런 흐름 아니었습니까?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오일 쇼크를 엄청나게 힘든 그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뭐 비축유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그리고 공급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또 어떤 그 이란과의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동향과는 별개로 시장은 약간 불안한 그런 요인을 안고 가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국 시장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잘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역시 상승 마감을 했죠. 자, 0.01% 상승했어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게 분봉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장이 마감했을 때, 자, 30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약간 소폭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장을 마감하고 나서 15시 30분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는 15시 30분으로 나옵니다만은 30분 이후에 31분 정도에 결국은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조금 이제 그 종목들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합계가 되면서 조금 반등을 만든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역시 지수의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흐름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좀 등락이 있었죠. 초반에는 약한 흐름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대형주 흐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대형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수급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어떤 수급적인 흐름, 9시 반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지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시면은 제약업종의 비중이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이 상승이 강하면은 결국은 지수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고요. 코스피는 보면은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운송장비, 철강금속. 자, 전기전자와 화학만 하더라도 비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전자, 화학이 오늘 상당히 약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했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급적인 흐름도 선물 쪽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시 어떤 그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수의 흐름을 약간은 좀 만드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역시 최근의 흐름은 조금 서두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런 느낌을 주는 흐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결국은 꺾였을 때는 가파르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흐름, 추세적으로 천천히 상승하는 게 아니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은 시간에 쫓기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흐름에서 61선 그리고 12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좀 빡빡한 그런 흐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61선 돌파가 상당히 어려운 흐름인데요.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수치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2080 정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의 좀 한계 국면에 온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확실한 모멘텀,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흐름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크게 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도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수가 이제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크게 가지 못한 흐름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었던 수치까지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그럴 흐름인데요. 다만
확실히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하자. 이 정도로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으로 상승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이제 집계 이후 상승으로 좀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단기 흐름의 지속으로 좀 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강한 반등으로 상승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단기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특이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와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영향 그리고 4대 업종에 대한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통신과 전기가스업은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흐름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특이 사항과 함께 역시나 테마주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미팜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미팜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반등이 나왔었던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죠. 자회사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회사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미 지수의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은 크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그 이유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더 좀 강하게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시기에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든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은 역시 여전히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쪽이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니죠. 단기적으로 뭐 호재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테마주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완전히 꺾인 흐름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역시 단기에 대응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인데요. 오늘 흐름이 상당히 강했죠. 7% 넘게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지수가 반등할 때 좀 강하게 반등했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뭐 위에 올라가면 그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히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꺾였을 때는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흐름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길게 보시면은 역시 2018년 4월 이후에 계속 하락보고 있어요. 중간에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기사회 서행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 계속 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폭 반등하다가 결국은 꺾였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은 흐름이 끝났어요. 그리고 바이오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길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지수가 반등하니까 나오는 반등이에요. 지수가 꺾였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지수가 꺾이면은 결국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는 7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또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길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이오의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반등의 흐름 그리고 단기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괜찮지만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은 오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조금 음봉이긴 하지만은 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급락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그대로 쭉 이제 서서히 조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최근에 바이오가 괜찮았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나오는 상태예요. 코미팜은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을 개발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봐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위치죠.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금만 더 조정을 받아도 접근할 만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당장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조정받으면 접근하고요. 그리고 있는 분들은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홀딩 해가지고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은 조금 더 끌고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발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시기적으로 묘하죠. 어쨌든 그동안 중국이나 몽골 이런 쪽으로 계속 퍼졌고요. 북한까지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북한까지 퍼졌을 때는 한국까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죠. 우리 정부에서는 DMZ 근처라든지 이쪽으로 방역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좀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파주 쪽에서 지금 발생을 한 그런 상태고요. 또 연계되어 있는 그 농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농장들이 120곳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그런 그 장소들이 1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병을 했고요. 한 곳에서만 발병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이 100% 완벽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역시 당분간 이게 쉽게 해소가 될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 내에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게 완벽하게 모든 게 끝났다. 선언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관련한 종목들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충분히 끌고 가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한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직전 주가에서 반등도 크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없는 분들도 조정받으면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역시 테마가 아니면은 추세가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테마가 발생을 하면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 7% 넘는 급등 속에서 31만 5천 원의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코미팜이었습니다. 제약주인데요. 오늘장 코미팜도 7% 넘게 급등하면서 13,7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끌고 간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195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대동공업을 5,41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동공업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6,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플러스 15%나 플러스 30%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9%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자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5,410원에 매수를 하셨죠. 이 정도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아주 좋다, 아주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 가격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닌데요. 어쨌든 단기 결과 놓고 보면은 눌림목에서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는 뭐 적절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점에서 반등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태인데 매수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길게 끌고 갈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한 크기가 이미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가면은 조금 더 끌고 가서 30%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밀렸을 때는 어쨌든 수익을 빨리 최대한 좀 많은 수익 실현을 하자는 것이죠. 15%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아래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다시 여기에서 접근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들고 있다가 여기 왔을 때는 매도 못해요. 계속 밀려도 계속 홀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밀렸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수익 실현 15%나 30% 매도하시고 나서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공업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목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현재 수익 구간이시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15% 또는 30% 매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가격대가 다시 한번 좀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노려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18일 날이죠.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 그리고 일단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국제유가의 폭등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FOMC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2019년 말까지 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얼마나 강하게 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표방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이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시황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조를 보이는 만큼 FOMC 이번에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재차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과 그리고 다우지수가 7월에 세운 사상 최고치보다 이 최고점에서 1% 넘게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그런 흐름까지 속보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FOMC를 기다리면서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7016님의 질문이고요. 모나미를 5,46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모나미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 속에서 5,3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손실 구간이시는데요. 자, 모나미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비고요. 하락하면 손절 10%, 반등했을 때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에 상승하면 수익은 20% 이상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하락하면 4,900원에 한번 추가하세요.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460원인데요.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매수는 잘하셨어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고 기술적으로도 매수할 가격이거든요. 문제는 하락했을 때 좀 추가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게 되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 절반 매도하자는 것이고요. 그냥 밀리면은 손절 후에 완전히 밀렸을 때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십시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움직이느냐, 조금 있다 움직이느냐 그 정도인데요. 밀렸을 때는 손절 후에 아래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다만 반등하면은 본전에 일단 절반을 털고 나서 상승하면 20% 이상 상황 봐서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4,900원에 한번 추가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단가를 낮춰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 전략까지 대응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나미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4,900원, 하락 시에는 4,900원에 추가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 그 가격대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상승 시에는 수익은 20% 이상에 대한 전략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단가 낮추기에 대한 전략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6631님의 질문이고요. 도이치모터스를 매수가 8,100원은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도이치모터스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올라와주면서 7,52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손실 구간이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5%나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8,100원 매수하셨어요.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좀 아쉽죠. 흐름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요. 이 종목은 사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외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밀리는데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밀리면 15% 손절하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세요. 워낙 흐름이 강했다가 추세적으로 끝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쭉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밀리면은 손절하고 저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10% 이상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실패한 매매라 생각을 하고 본전에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반등했다가 밀릴지 그냥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매수 후에 10% 이상 밀렸을 때는 본전 왔을 때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본전 왔다가 다시 그냥 쭉 밀려버리면 그때는 손절을 못합니다.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기준대로 반드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가격대 잡아드렸고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가격대 제대로 눌렸을 때 재매수 노려보셔라 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2776님의 질문이고요. 헬릭스미스를 17만 5천 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헬릭스미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했고요. 19만 4,3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5%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자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17만 5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높아요. 지금 이미 저점에서 9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그런데 상당히 높죠.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상승하면 수익 15% 짧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이 종목은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반등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임상 결과가 나와요. 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하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15% 매도를 노려보지만은 기준가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번 주 안으로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헬릭스미스의 탄력이 좋았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표가 라인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5271님의 질문입니다. 영진약품을 4,36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영진약품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했고요. 4,88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영진약품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하면은 정리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4,36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보면은 여길 수도 있고요. 여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흐름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가가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따라잡은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격적으로 저점에서 이미 반등한 폭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죠. 그리고 역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800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추세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 5월 이후에 계속 중간에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히 2017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지금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거기에다가 바이오가 반등하기 때문에 약간 더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길게 끌고 갔을 때는 다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단기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 정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본전 매도나 수익 20%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진약품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하락 출발이 됐었던 뉴욕 증시는 일단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5%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좀 지수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내일 수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전히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도 보시면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물론 시장을 그렇게 투자를 오래 안 하셨던 분들, 시장을 오래 관찰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흐름이 좋으니까 계속 반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조정도 받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정말 강한 장일 때는 그런 흐름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정말 강한 장일까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급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반등하는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예상했던 수치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도 맞지만 지수가 아직까지 꺾일 만한 흐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일도 특별한 어떤 변수만 없다고 하면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미국 시장이 급락한다거나 또 장중에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다든지 미국 선물이 급락한다든지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최근에 어떤 그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호재가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엄청난 강세로 급등한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추가적으로 소폭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나오지 않으면은 역시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반등 구간이다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격이 좀 부담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변수라고 할 것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 흐름이라면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원활한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그 안에서 반등 구간의 지속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 변수가 발생할 시 급락 또는 다른 변동성에 의해서 좀 시장이 움직였을 때는 그땐 다시 이 단기 반등을 좀 멈추고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선물에 대한 부분, 미국 시장에 대한 선물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살펴보시면서 다음 내일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이 부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내일장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